전 영상을 이어서 춘추시대 제나라 황공의 이야기를 다룬 관자의 서술한 책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천자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황공이 동쪽으로 서주를 구하고 오에 이르렀다. 수레의 말을 메어 대행산을 넘어 비이의 맥과 함께 진화를 잡고 서쪽으로 유사, 서울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나라 왕인 황공이 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해 안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제나라 왕인 황공이 서주를 구하고 오에 이르렀다. 오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 위초고 시대, 유비 조조 송권의 시대에 오나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오나라의 사신을 죽여 위나라에게 보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나라와 고구려가 멀지 않는 곳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구리와 오나라가 접해 있지 않아야 고구리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다음 황공이 대행산을 넘어 비이의 맥과 함께 진화를 잡았다고 합니다. 진화는 어느 누군지는 모르지만 맥은 확실히 맥국을 말합니다. 맥국은 고려의 교주도에 있는 곳, 고려사 교주도 연역을 보시면 교주도는 본래 맥의 땅으로 뒤에 고구려가 차지하였다 라는 고려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나라 황공이 대행산을 넘었다는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큰 대의 한자를 사용하고 단일행을 사용합니다. 지금의 하북성과 산서성을 가로지르는 태행산맥을 말하는 듯합니다. 제가 비정한 고려의 교주도입니다. 오대산 동북쪽을 넘어 맥국과 함께 진화를 잡았다고 해야 사서의 내용과 지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나라의 땅은 이곳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은 제라는 지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면 제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백제의 제자는 물수변이 붙어있는 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고자 건널 제의 한자를 사용하여 조작하였거나 아니면 온조가 건너왔기 때문에 건널 제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에서 나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이 흐르는 이곳에서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제나라의 지역이기 때문이고 태백산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으로서 흰백자와 지역 이름인 제를 사용하여 국가의 이름을 백제로 하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맥국은 훗날 말갈족으로 표현이 되었고 예국은 훗날 낙랑국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백제의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백제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다는 삼국지 백제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북쪽은 예국이 있고 신라의 서북은 맥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라는 낙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가 낙랑국을 공격하여 수많은 낙랑인들이 신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신라가 곧 낙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맥국은 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번 편은 관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서입니다. 산해경을 보시겠습니다. 요수는 위고산의 동쪽에서 나온다. 동남쪽으로 발해로 흘러가 요양으로 들어간다. 요수가 흘러나와서 발해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에 들어와서 다시 요양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는 내륙 호수로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큰 호수에서 낮은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요수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갑니다. 발해에서 요양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양은 그럼 이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요나라 지리지에서 보면 요 상경 이만부에서 동쪽으로 130리 가면 백암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까지는 요동군에 속해 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요양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요동군에 속한 곳이고 낙랑군과 가까워야 하는 곳입니다. 산해경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요수는 발해로 들어갔다가 다시 요양으로 빠져서 다시 흐르는 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수는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산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 동쪽, 그럼 지도에서 보이듯이 동남쪽으로 발해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갈석산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중심지에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출발을 하여 동쪽으로 갑니다. 갈석산은 요서군에 위치해 있고 황제가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다는 곳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행군을 하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악지대에는 가기 힘듭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요서군에 다 왔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움직여야 하고 황제라는 놈이 갈석산에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으로 황제는 갈석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평지를 달리다가 나오는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갈석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곳, 평지를 달리다가 나오는 곳, 옆에 갈석산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곳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 출발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곳이 지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곳입니다. 사서의 내용, 이곳에 지명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명나라 그들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명을 옮겼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라진 바다라서 아무도 이곳이 발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갈석산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황제가 힘들게 갈석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왜 협력해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였을까요? 화하족들과 붙어있는 백제, 그리고 신라와 붙어있는 백제, 고구려와 화하족들과는 북쪽의 한쪽 부분 많이 붙어 있어서 공략하기 힘든 부분이 많음.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가 단독으로 고구리를 공격하였을 때 실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화하족들은 왼쪽, 그리고 신라는 오른쪽, 고구리는 북쪽, 화하족들과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란족이나 흉노족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언어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을 보시면 대응할령 산맥부터 시작하여 그 아래로 산서성의 높은 지대가 형성되고 각종 분지가 있어서 바다였을 가능성이 높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고구리, 신라, 백제는 말이 통했고 화하족들과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제에서는 화하족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백제에는 화하족들이 넘어가서 많이 살았다는 사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화하족들과 백제는 접해 있어야 합니다. 신라와 화하족들은 백제가 가로막고 있어서 백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신라가 화하족에게 사신을 보낼 때에도 백제의 사신을 통해서 같이 보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화하족, 그들은 화하족들이 맞습니다. 황하가 흐르는 곳 안쪽에 있고 화산이 있는 곳 북쪽에 있으니 화하족들이 맞습니다. 이성계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에도 그들, 화하족들은 저기에서 생활하던 산속 민족들입니다. 이성계가 반역을 꾀하여 대륙을 잃어버렸지만요. 대조영 발해국과 신라가 백제를 나누어 가졌다라는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산서성에 있는 백제를 발해가 가져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동강 아래를 신라가 가져갔으니 백제를 발해와 신라가 나눠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백제에는 수많은 큰 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시절에 하남성 중남부와 산동성 서쪽 지역이 큰 바다에서 육지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청나라 시절 이전에는 황하강이 하북성 북쪽으로 흐르다가 하북성에 수많은 모래를 가져와서 육지를 만들고 난 후 물길이 갈 곳이 없어서 하남성 아래의 바다로 흘러 들어간 듯합니다. 수백 년 후 하남성 그리고 산동성 서쪽은 육지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라빈 알-이드리시가 신라를 그린 지도를 보면 섬으로만 표시해 놓은 것이 신라의 남부와 백제의 남부는 전부 바다였고 황하강의 힘으로 현재는 육지가 되어 역사의 흔적을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화하족들이라고 말을 한 듯합니다. 우리는 이족, 그리고 형주와 회수, 양자강에는 묘족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